우리가 수능의 국어에 나오는 문제 지문은 결국 두 가지야. 문학의 각 장르별, 갈래별 지문이 있거나 아니면 독서, 비문학, 독서 지문이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요게 두 개의 지문이라면 결국은 화작에도, 화법과 장문에도 당연히 지문이 나오잖아. 그렇지? 화법과 장문에도 당연히 지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화법과 장문의 지문을 시간을 많이 쓰거나 혹은 잘 틀리는 이유는 이 화법과 장문의 지문을 특히 문학은 나올 수도 있으나 문학이라고 하면 이 중에 화작으로 나오는 것의 대표적인 게 수필에 해당하는 게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독서의 지문들이 여기 주로 화법과 장문에 나오는 지문을 굳이 따지자면 독서의 지문에 가까워. 비문학 지문에 가까워. 개 중에 가끔씩 장문 부분에 수필에 해당하는 글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학생이 무슨 글을 썼다. 어디 체험하고 나서 그 체험에 수기를 썼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건 수필이야. 등굣길에 느낀바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면 무슨 백일장이었다. 백일장에서 어떤 주제로 글을 썼다라고 하면 그건 문학 쪽에 가까운 수필의 지문이 될 수는 있어. 오케이? 근데 주로 결국 독서의 지문이 화작의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읽을 때, 문제를 풀 때 이 화작의 지문은 문학이나 독서에 나오는 지문하고는 분명 다르게 읽고 다르게 풀어야 돼. 근데 이걸 동일하게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틀리는 횟수가 늘어나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화법과 장문에 나오는 지문을 어떻게 읽는 것이 더 적절하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를 딱 잡으면 되는데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딱 기본기를 잡고 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열심히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내가 화법과 장문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몇 시간 정도만 하면 기본적인 지문들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풀어라라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를 거의 다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화작에 나오는 지문은 독서의 지문이라고 그랬는데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 글이 있어요. 하나는 설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글이 있고 또 한 측면에는 주장의 글이 형태를 띠고 있는 녀석이 있다라고 딱 둘로 나누어 보면 돼요. 오케이? 자, 설명의 글은 당연히 뭐냐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주장의 글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주장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럼 우리가 설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글에서는 정보의 항목을 정리하면 되는 거고 얘는 근거와 주장이 각각 어디에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설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발표, 강연, 안내문 이런 등등의 글들이 바로 나오면 화법과 장문에 나오면 설명의 글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거와 주장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토의, 토론, 그 다음에 협상 이런 글들이 결국 근거와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은 알았지? 이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토의란 어떻게 생겼고 토론은 어떻게 생겼고 협상은 어떻게 생겼고 그걸 알면 돼. 얘는 별거 없어. 발표나 강연은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해결 방안을 찾는 거야. 해결 방안을 여럿이 모여서 얘기하게 돼. 그럼 A라는 애가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B라는 애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그거 참 좋군요. 근데 꼭 싸가지 없게 그거 참 좋군요 했다가 빡 뒤로 가면 또 뭐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이해됐지? 요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느끼면 돼. 그리고 그것에 익숙하게 읽을 수 있으면 돼. 자, 토론은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찬성과 반대의 싸움이야.
그럼 찬성론자들이 나는 찬성해 왜냐하면 근거되고 반대론자들이 나는 반대해 왜냐하면 근거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서 얘는 특이하게 입론과 누군가가 주장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반론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랬지? 이랬지?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협상은 이건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거고 협상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둘이 각각의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어. 그럼 손해는 최대한 줄이고 이익을 최대한 키우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이익과 이익은 최대한하고 손해는 최대한 적게 만드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그러면 또 협상이 어떻게 주로 생겨먹었는지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돼. 오케이.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얘는 뻔한 거고 토의, 토론, 협상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요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화법과 장문은 딴 건 필요 없고 토론, 토의, 협상 요 지문 잘 읽기. 왜냐면 나머지는 뻔하니까. 나머지는 뻔해.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알면 된다. 그 다음에 아주 큰 얘기는 뭐냐면 자,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다. 이게 제일 큰 얘기야. 즉, 내용이라는 건 여기 뭐냐면 세부 내용이야. 우리가 이 발표나 강연이나 안내문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독서 시험에 나오는 설명문이거든. 독서는 주로 이게 나오잖아. 각 분야의 과학이면 과학, 기술이면 기술, 경제면 경제 다 이런 설명문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정리해가면서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게 돼. 그 습관이 그대로 화작에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오케이? 얘는 아니야. 이게 아니야. 세부 내용이 문제로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봤자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 형식상의 특징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걸 머릿속에 꽉 박아두는 게 일단 화작의 시작점에서 제일 필요한 얘기야. 오늘 내가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그걸 주로 얘기해 줄 거고. 오케이? 그럼 이제 지문별로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지문별로. 요런 발표의 지문, 강연의 지문은 요렇게 읽고 요렇게 풀어라. 그 다음에 요런 토의의 지문은 요렇게 생겼네. 그럼 요런 문제가 잘 나온다. 요렇게 풀어라. 요걸 주로 해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토의 지문을 나하고 한번 공부를 하면 또 다른 토의 지문을 같은 방법으로 읽고 풀고. 오늘 내가 오늘 내가 발표 거야, 이게. 자, 오늘 하게 될 거는 안내네, 안내. 그치? 안내 지문이거든. 그럼 이 안내는 요쪽이잖아, 요쪽. 그치? 요걸 어떻게 읽는지 내가 설명을 해주면 발표 강연은 다 똑같아. 그 방법으로 읽기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긴 얘기 해봤자 실제로 봐야 뭔지 알지? 길게 설명해봤자 헷갈리니까 바로 지문으로 들어갈게. 자, 요 녀석은 여러분들한테 준 거는 요거는 EBS 여러분들 교재 EBS 화법과 장문 교재에 있는 페이지는 34쪽. 자, 이제 접근 방법 시작한다. 자,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차근차근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먼저 봅니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때도 그렇고 문학을 할 때도 그렇고 문제를 먼저 보고 뭔가 계획을 세우면서 들어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뭔가 계획을 잡고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 안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설사가 떠올린 생각이다 그랬어. A부터 E까지 중에 안내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반영 문제지.
자, 이런 반영 문제가 나오면 먼저 선택지를 살짝 정리하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첫 번째, 관람을 오는 학생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설명할 내용의 순서를 밝혀야겠어. 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밑줄 친 A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순서. 자, 그래서 A 부분은 아하, 순서를 보여주는군. 그러면 이 순서라는 건 그 안내문의 앞부분에 있을까요? 중간에 있을까요? 뒷부분에 있을까요? 당연히 앞부분에 있겠지. 됐지?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놓는 거야. 선택지에다 미리. 오케이? 그래놓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지. 내 말 이해했냐? 내가 보통 문제 풀 때 문제를 먼저 보지만,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지만 문제 선택지를 내가 보는 경우는 없어. 근데 유일하게 화법과 작문의 첫 번째 문제, 보통 첫 번째 문제에 반영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먼저 분석하고 내가 들어갈 거야. 유일하게.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상의 문제이고,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의 문제이고, 혹은 주제가 뭐냐라는 문제거든. 오케이?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라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미리 딱 보고 들어가서 찾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며, 또 하나, 매번 묻는 녀석을 동일하게 물어. 매번 이 반영 문제에 나오는 선택지들은 몇 가지가 안 돼. 즉, 순서를 지정하고 시작한다라는 이 선택지는 또 다른 안내 글, 또 다른 발표 강연 글에 똑같이 선택지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녀석이야. 지금도 느껴질 거야.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 각자 공부해오면서 화작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선택지의 순서에 대한 얘기가 나온 선택지를 본 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즉, 매번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하고 읽다 보면,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또 나오네? 자주 묻네가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글을 읽을 때, 안내든 발표든 읽을 때, 자, 앞으로 제가요,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는 순간에, 이거 선택지로 나오겠는 걸 라는 삘이 딱 오게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매번 얘를 체크하고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선택지에 대해서 미리 학습이 되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글을 읽는 습관이 들 수 있다. 내 말 다 이해했지? 그래서 얘를 체크한다. 자, 두 번째. B. 해당 질문,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주의를 끌고 해당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질문과 관련된 수치를 제시하여 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자, B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그렇지.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것, 질문과 당연히 대답을 듣는 거죠. 질문했다면 대답을 듣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수치와 연결시킨다. 요거. 됐어? 그러면 요거 질문과 대답을 한다라는 건 자주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발표할 때 여러분 화법과 작문 어렵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 어떤 학생은 쉽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한다고. 뭔 말 알겠지? 쉬운 이유는요? 이렇게 딱 넘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렇게 넘어가.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럼 요거 잡는 거. 그 다음에 C. 전시된 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칠 때마다 이어서 다음 자료에서 설명할 내용을 알려주어야겠어. 그랬어. 자, C는 뭐야? 다음 자료. 알림. 요게 포인트지. 다음 자료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다음 자료에 대해서 언급한다. 얘는 이 문제에서만 좀 독특한 녀석일 거야, 아마. 그렇지? 자주 나오는 녀석은 아니야. 자, 그 다음.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시된 자료에 대한 설명마다 질문을 받으며 설명을 진행해야 되겠어. 뚜둔. 자, D는 뭐야? 요것도 좀 특이하네. 질문은 질문인데 얘는 뭐야? 듣는 에게 받으며. 자, 받음. 이게 포인트지.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뉴런의 역할을 일상에 접하는 대상과 연관지어 설명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자, 이는 일상적인 것과 연결. 자, 이런 건 잘 나오죠. 일상적인 것과 연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 수준에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연결해준다. 됐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글의 순서에 맞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 글의 순서에. 즉
A가 제일 먼저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오고 D 나오고 E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흔해. 물론 당연히 아닌 경우도 있지. 됐지? 자, 반응 문제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다? 반영 문제가 나오면 선택지에 이렇게 핵심을 그어서 핵심을 미리 그어 놓음으로써 이걸 체크하고 바로바로 아, 이건 있다 그러면 딱 지우는 형태로 문제를 푼다. 이해됐지? 이렇게 공부한다. 무조건 연습할 때도 이렇게 한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해설사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글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문제도 해설사라고 되어 있고 해설사. 만약에 요거는 다른 데도 있는데 해설사 말고 주로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사회자. 이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특히 토의 혹은 토론 같은 경우. 오케이. 대담 이런 거 있을 때. 무슨 말이겠어? 이런 거 있을 때 사회자가 끼어들거든. 그럼 그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이라고 나왔잖아. 이것도 가만히 보니 뭐야?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형식상의 문제야. 질문을 하고 답한다, 순서를 얘기한다 이런 건 내용, 세부 내용이 분명히 아니잖아. 내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치? 그런 걸 묻는 거야. 자, 여기서도 말하기 방식이면 만약에 토론과 토의여서 사회자가 등장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회자가 나올 때마다 체크하시면 돼, 얘는. 그치? 사회자가 총 말해봤자 5번밖에 말 안 할 수 있어. 그리고 선택지는 5개야. 그리고 이 녀석도 순서대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그럼 사회자 멘트 딱 보자마자 바로 해결. 그러기 위해서 선택지를 먼저 핵심을 줄을 그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이런 문제가 3, 4개로 연속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5개의 단어를 머릿속에 넣었잖아. 1번 문제 풀려고. 근데 2번 문제 풀겠다고 또 5개, 3번 문제 풀려고 또 5개 하면 15개의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어른도 안 되고 세계적 천재도 될 수 없는 일이야, 그건.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1번 정도만 잡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해됐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근데 연습할 때는 말하기 방식 뭐가 주로 나오지 하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 1번 선택지 뭐야? 전문가가 제일 중요하지. 잘 나오는 거지. 자, 2번 선택지 들어가서 용어에 대해 해설하며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됐지? 자, 뭐야? 용어에 대한 해설. 용어 개념 잡기. 이건 보나마나 있을 것 같은데 용어를 해설한다.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데 용어 해설이 없을 리는 없으니까. 자, 설명 중간에 청중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하여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해서 3번 선택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재진술. 아이고. 재진술. 재진술하는데 무엇을? 청중의 말을 받아서 질문 던진 다음에 아, 그거 이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 이런 말씀이시군요. 한다는 얘기지. 재진술. 자, 4번째 선택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있다. 자, 이건 뭐야?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가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건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잘못된 이해.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째 선택지의 핵심.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여 설명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지식을 환기한다 그랬어요. 자, 이건 뭐야? 청중과 공유했었던 경험, 체험. 자, 이런 말들은 역시 많은 문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경험이라든가 경험 중에 자기 경험 아니면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어떤 상황이든 이건 토론 토의에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야, 지난번에 우리 1차 토의 했었잖아. 그때 우리 했을 때 우리 했잖아. 이런 거. 공통 경험, 함께 했었던 것. 됐지? 토론자들과 함께 공유했었던 경험을 통해서 환기하고 있다. 이런 거 잘 나오는 거지. 재진술은 뭐 흔히 나오는 거 아니고 전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용어를 해설한다, 개념 정리한다. 이거 개념 정리. 개념 정의 뭐 이런 걸로 많이 나오죠. 이런 거 선택지로 많이 나온다. 선택지에 익숙해져야 돼. 화작은 선택지들이 뻔하기 때문에 선택지에 익숙해지는 게 급선무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글을 읽기 쉬워진다.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째 문제 한번 볼게.
자,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해놓고, 3번 문제는 뭘 보시는 거냐면, 자료가 있잖아. 근데 자료가 1, 2, 3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보나마나 이 자료들이 본문에 언급되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어디하고 연결되는지만 그냥 보시면 돼요. 자료가 어디하고 연결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자료 1은 그냥 각각의 뉴런을 얘기했군. 자료 1은 구조 모형이군. 자료사는 시냅스군. 요거만 해주면 돼. 됐지? 요거는 종류와 기능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구조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시냅스에 전달하는 모습이고, 제목만 그냥 살짝 봐두는 거야. 그러면 본문 읽으면서 보나마나 또 얘도 마찬가지. 순서대로 연결될 거야. 됐지? 그 준비만 살짝. 그 다음에 4번은 학생들이 보인 안내를 듣고 나서 반응이야. 자, 요거 듣고 나서 학생 반응. 자, 지금 선생님이 계속하고 있는 건 뭐야? 화작에 자주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기야. 매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나중에 뭐 한다고? 맨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뻔한 걸 알게 돼. 오케이? 틀에서 말이 안 벗어난다고. 준비를 하는 거야. 자, 학생 반응은 뭐냐면 이건 학생 반응에 대한 설명이야. 즉, 본문 내용보다는 얘 반응이 어떠니? 즉, 얘는 본문보단 여기 있는 보기에 대한 판단인 경우가 거의 90%야. 그러니까 이건 지문과 무관한 거지. 지문과 무관하게 보기의 포인트만 잘 읽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알겠어? 내 말 다 알아먹었냐? 알아먹었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너희들이 실제로 매번, 자, 이번엔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그럼 일주일 동안 다음 수업에 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안내, 발표, 강연, 지문 등의 문제들을 분석해 보는 거야. 그리고 선택지에다가 중요한 핵심 단어들 밑줄을 그어보는 거야. 요거 연습한다. 다 알아먹었지? 다 알아먹었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지문 읽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나는 지금 뭐에 중점을 맞출 거냐면 여기는 필요 없고, 우리는 주로 요거를 본다고 생각하고 요거만 두자고. 자, 뭐에 중점을 맞출 거냐면 화작하고 일반적인 독서, 지문하고 다르게 읽기. 자,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구나. 뻔하지? 뇌과학관을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에게 환영합니다. 아, 장소는 뇌과학관이군. 끝. 저는 안내를 맡은 해설사 김띵띵이에요. 아하, 해설사가 이 사람이군. 끝. 우리 과학관은 뇌와 뉴런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둔. 제일 중요한 말은 뭐야? 뇌와 뉴런에 대해서 과학관에 대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 뭐야? 구성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구성이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안내를 하면서 우리 과학관의 구성은 이랍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건 독서. 무슨 말 알겠어? 독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과학관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니 틀리니? 이렇게 내는 거고, 화작에서는 뭐야? 얘가 구성에 대해서 설명했다가 중요한 거라는 거야. 내 말 이해했지? 구성을 설명했다는 거고, 전 시간의 자료를 통해서 뉴런의 종류와 기능, 뉴런의 구조, 시냅스의 신경 전달 순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따단.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무슨 순으로 설명할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뭐 있어? 순서 나왔네. 딱 지우는 거지. 이렇게. 됐어? 우리 머릿속엔 5개 단어가 있거든. 순서, 질문에 대한 수치,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질문을 받아줌, 일상과 연결시킴. 이 5개가 주의 포인트거든. 근데 이게 머릿속에 처음에 이럴 거야. 이 5개를 머릿속에 넣고 지문을 읽는다는 건 누구나 힘든 일이야. 어떻게 5개 단어를 머릿속에 대글대글 딱 채워놓은 상태에서 지문을 읽냐. 지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느낌상 가만히 있어봐. 이런 거 있었나? 하면 슉 와서 보면 돼. 이건 없었구나. 다른 문제였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순으로 설명해 줄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따단.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라는 거야? 먼저 질문할게요. 그럼 뭐야? 질문하고 나서 뭐 한다? 수치를 얘기하는 것으로 갈까? 이거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질문을 한 번만 하지 않고 여러 번 할 거야. 한 번 하는 애 계속해. 그치? 그럼 수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 질문에서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자, 질문할게요. 세포가 얼마나 될까요? 뇌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는 수치다 된 거지. 학생 여러분의 짐작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뇌 속에 대략 1조 개의 세포가 들어있고 그중에 약 1000억 개 정도가 오늘 우리가 설명한 뉴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독서 지문에서는 1000억 개구나 이런 걸 주목할 수 있다고 세부 내용으로.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뭐 하는 거야? 아하, 얘가 수치를 설명하고 있구나. 무슨 말 알겠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기억, 학습, 감정 등과 같은 고도의 정신활동을 담당합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서 안내해드릴게요. 아하! 자료로 넘어가는구나. 다음 자료 알리고 있지? 그치? 근데 구체적으로 알리진 않았지만 자, 요런 걸 찾는 거야. 내 말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읽는지 알겠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포인트 뭐라고? 무엇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화작을 읽는 방법. 돼봤지? 그러면 이 세부적인 내용, 이거 뉴런에 대한 건 전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돼요. 됐어? 근데 그건 있어. 자, 그건 화작 문제 풀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조적인 거. 이건 화작과 관련 없는 얘기야. 뉴런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높은 거야. 생명과학 지문은 잘 나와. 오케이? 잘 나온다이? 잘 나온다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얘를 화작에 맞게 읽고 문제를 풀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 지문에 이 화작 문제 풀이 연습과 별개로 여기 나와 있는 뉴런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두는 것은 필요해. 근데 문제 풀이 과정에서 하지 말고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알겠어? 가끔 가다 보면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 설명하더라도 수능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녀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거는 느낌상 수능하고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내용적인 거는 화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독서를 위해서 잘 봐둔 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 풀고 나서 뉴런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자 하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먼저 기억화면에서 뉴런은 신경세포를 이루는 말로 그리스어의 밧줄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유래라는 말이 중요해. 왜냐하면 유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거든. 이해됐지? 밧줄에서 유래됐다 안 됐다 밧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래된 걸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뜻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뉴런은 온몸과 기관들을 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제시된 것처럼 그 종류와 기능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 아하,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종류와 기능에 대한 얘기구나. 그렇다면 자료 1이 이거네 하면서 문제 쪽으로 싹 갈 수 있다는 거지. 됐지? 문제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감각기관의 신경신호를 수용해서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감각, 세 가지로 나눴더 이게 그거구만. 뇌와 척수를 구성하며 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연결하는 연합 뉴런, 그 다음에 명령을 받아 근육과 같은 반응기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운동 뉴런으로 구별된다. 그래서 이게 종류는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운동 뉴런. 요거는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독서 때문에. 요거는 알아두자. 돼서? 그러니까 감각 뉴런이 건 뭐냐면 내가 바늘에 뻥 찔렸어. 뻥 찔렸으면 이걸 받아들이는 쪽이 감각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연합 뉴런은 연결해 주는 거야. 이건 말 그대로 감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합 뉴런은 이건 연결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 뇌로 딱 전달해가지고 뇌에서 명령을 내리도록 해주는 거야. 운동 뉴런이라는 건 뭐야? 뻥 찔렸으면 어떻게 해? 아이씨! 이거 하잖아. 그러면 뻥 찔리고 난다음에 아이씨! 아파! 이씨! 여기까지 뭐가 있었던 거야? 감각 뉴런의 자극이 전달돼서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도망가라 라는 신호를 내 몸에 주는 것까지가 정말 일순간에 이루어진 건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뭐였다? 뉴런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생명과학 지식으로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화작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 알았지? 이해됐지? 자, 그거. 자, 그 다음에 매우 간단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감각뉴런과 연합뉴런, 융동뉴런이 각각 한 개씩만 관여하지만 복합적인 신경신호 전달에 많은 수의 뉴런이 관여합니다. 단순히 띵 움직이는 거는 하나씩만 있으면 되지만 거기에 복합적인 뭐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말이 동시에 야 이 새끼야 왜 찔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복합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첫 번째 자료 1에 있었던 거니까 자료 1과 연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준비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모형 중에 하나를 들고 자 그러면 뉴럴 구조는 저 모형들을 앞으로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뭐야 역시 다음 자료 계속 나오네. 다음 자료 알림 해주고 있지? 그럼 또 퍽 주고 자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뉴런의 구조 모형은 보는 것처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딱 눈에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수능장에 가면 얘가 지금 우리가 페이지를 넘겨야 되지만 이게 첫 번째 지문일 거 아니야. 그치? 화법과 작문의 첫 번째 지문이고 문제잖아. 그럼 문제가 옆에 있으니까 그림이 바로 보일 거라고. 그럼 자료 투하면 이거군 하고 쓱 보는 거야. 됐지? 자 그렇게. 이건 독서에서는 마찬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뉴런 자기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등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모형의 왼쪽 부분이 가지돌기, 중간 부분 신경세포체, 오른쪽이 축삭돌기. 얘네들이 뭔가 전달한다는 거지. 신경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이며 축삭돌기는 내부의 신호를 다른 뉴런에 전달하는 부분이고 모형 여러 개 나란히 두면서 그리고 이러한 모양으로 뉴런이 이어지면서 신경신호가 전달되는데 외부의 신호는 가지돌기를 통해서 수용되며 축삭돌기를 거쳐서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다른 뉴런 가지로 돌기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뉴런이 이어질 때 축삭돌기와 가지돌기가 만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시냅스는 건너편 화면을 보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계속해서 연결시키지? 그러면서 여러분은 동시에 뭘 보는 거야? 자료 3을 동시에 보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봐봐라. 너희들이 내가 지금 내가 이게 화작이 아니라 독서 지문이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나한테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했겠어? 이거 지금 가지돌기, 신경세포, 축삭돌기 하나하나 막 포인트 잡으면서 핵심 내가 막 정리하면서 넘어갔을 거야. 근데 그걸 전혀 안 하잖아 내가. 무슨 말이겠어? 왜? 화작이니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지가 중요한지 그 내용 자체, 세부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알겠지? 그래서 내가 슉슉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가리키면서 이 화면은 시냅스 때 자료 화면 세 번째 보면서 있는 거야.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아하, 이건 애니메이션이군.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뭐야?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고 있군.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고 있군. 이거 중요한 거야. 됐지? 애니메이션. 오른쪽의 축삭돌기에서 왼쪽의 가지돌기 조그만 원처럼 표현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삭돌기와 가지돌기 사이에 틈새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시냅스입니다. 그 그림 보면서 확인하는 거야. 됐지? 됐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뼈다구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뼈다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여기가 바로 뭐야? 시냅스. 빈 공간 시냅스.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전달될 때에 뭐가 있다? 신경 전달 물질. 물질이 그 역할을 한다. 요거. 신경 전달 물질. 요게 그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이 확산이 원활하게 않게 되면 시냅스 문제가 생기면서 기억 공간과 지각, 학습 능력 등 인지 능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됐지? 자,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 오늘 설명을 정리하면 아하, 중요한 단어가 뭐야? 아하, 얘가 정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정리. 됐지?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어떤 순서로 설명해 줄게요. 질문 받을게요. 질문했어요. 질문 던지고 대답한 다음에 숫자로 말해주고. 그치? 유래는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 기능 나오고. 그죠? 종류 기능 나오고. 그 다음에 구조 나오고. 구조 나오고. 그 녀석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시냅스 연결 보여주고. 마지막 이것들에 대한 정리. 됐죠? 뉴런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 확인했고 시냅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빈 공간 연결되는 부분에 떨어져 있는 부분 약 20나노미터, 1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라고 되어 있었던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만한 부분
자, 거기도 마찬가지네요. 거기 내가 빼먹었네. 시냅스 간격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묻고 나서 또 20나노미터에서 수치로 또 설명하고 있었지. 됐지? 자, 뉴런 가지돌기 신경 세포체 축삭돌기 등으로 이루어졌으면 시냅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를 할 수 있습니다. 뇌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은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정보를 수용하거나 필요한 기관을 전달하는 점에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같은 이거 뭐야? 일상과 연결 나왔네. 됐지? 그럼 지우면 되고. 자, 전자회로와 유사합니다. 됐죠? 이외에도 많은 전집을 더 있으니까 관람하세요. 자, 마지막 뭐야? 다른 거 있으니 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을 계속 유도한다. 마무리. 이해됐지? 다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읽는 과정에서 다 해결된 거야. 첫 번째, 순서 우리 지웠지. 질문과 수치 지웠지. 다음 자료를 미리 설명해 준다. 알리면서 넘어간다는 거 지웠지. 됐지? 그 다음에 질문을 받으면서 전시된 자료에 대한 설명마다 학생들의 질문을 받느냐? 아니지. 질문은 이 안내자가 주로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해주세요 했어요. 이거 아니네. 답 나왔고 일상과 연결, 스마트폰과 연결시키는 거 나왔고 자연스럽게 풀었죠. 이 문제를 푸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 됐지? 자, 2번 볼까? 자, 아까 해결했었던 거. 자, 첫 번째.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느냐? 없었지. 됐지? 자기 얘기만 했지 누군가가 말했어요? 없었어요? 용어에 대해 해설하면서 야, 이거는 당연하지. 됐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청중의 발언의 일부를 재진술하여 누가 말한 거 받아가지고 재진술 없었어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서 설명한 내용 중에 사례는 분명히 있을 텐데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거 없었고 청중과 공유한 경험 없었고. 됐지? 역시 세부 내용 아니야. 그러면서 자주 이런 화작 문제에 출제되는 녀석이다라는 거 느껴라. 이거야. 포인트는. 돼버렸지?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 자, 자료 1. 얘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으로 되니까 순서대로야. 그치? 기역 부분이, 본문의 기역 부분이, 본문의 기역 부분이 뉴런의 신경세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얘기였고 니은이 그것의 구조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뭐 얘기했냐면 시냅스 연결에 대한 거 얘기했으니까. 됐지? 그래서 1번 뉴런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기억의 자료 오케이. 뉴런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니은 오케이. 뉴런의 신경신호 전달 보여주기 위해서 니은에서 자료 2를 활용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냅스 그러니까 2개 붙여서 뭐 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시냅스 문제가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디귿의 자료를 안다. 오케이. 답 4번. 시냅스의 신경전달 물질에 전달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귿 자료를 활용한다. 됐지. 순서대로 하다가 하나만 딱 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읽으면서 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풀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 이제 마지막 4번. 자, 다시 한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 대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세 문제를 푸는 동안에 세부적인 정보를 써먹었어, 안 써먹었어? 안 써먹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나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부적인 정보를 써먹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알겠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도 마찬가지. 보기만 한다, 보기만. 자,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학생이 일이 뭐라 그랬냐면 어디를 줄을 그어야 되냐면 이렇게 그어야 돼.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와 뉴런의 수를 듣고 놀랐어. 이거야. 학생 일은 놀랐어. 이게 포인트야. 그 다음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자료 찾기 해야지. 이게 포인트야. 어디를 줄 그어야 되는지야. 그 다음에 또 뇌를 구성하는 세포 중에서 뉴런 외의 세포도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더불어서 알아봐야겠어. 이거야. 그래 놓고 바로 밑에 1번으로 가는 거야. 1번 뭐라 그랬어? 학생 일은 해설사가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며 적절성을 점검을 답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학생 어디에다 줄 긋는지 연습. 뉴런의 신호 전달 과정에 신경 전달 물질이 개입한다는 점에 알게 되어서 유익했어요. 요거 밑줄. 그렇지.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아쉬웠어. 자, 전달 물질이 궁금했는데
안 해줬어. 그래서 아쉬웠어. 포인트. 여기 밑줄. 이렇게 가는 거지. 해당 내용은 따로 찾아봐야 되겠어. 아예 안 가르쳐줬어. 그래서 따로 찾자. 찾기 할래. 끝. 여기. 따로 찾겠어. 포인트. 그래놓고 2번 선택지 가는 거야. 2번 선택지 갔더니만 2번 선택지 갔더니 학생이는 해설사가 설명한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됐네. 아쉬웠어. 됐잖아. 바로 지우고. 얘는 답이 아니네. 1번이 역시 답인 것 같군. 그 다음에 학생 3 또 밑줄 긋기. 학생 3 밑줄 긋기. 신입수에 문제가 생기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정 질환 위반을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두둥 알고 있었어. 여기 밑줄. 됐지? 인지 능력의 문제가 신경 전달 물질의 확산과 관련된 점을 알게 되었어. 근데 그것 외에 알게 되었어. 여기 밑줄. 그 다음 인지 능력 알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시냅스의 문제가 인지 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 등등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 끝.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선택지 보는 거야.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 해설자가 설명한 내용을 이겼다. 그렇지. 알고 있었어. 됐지. 그럼 지우고. 자, 이번에 이제 섞었어. 학생 1과 학생 2는 해설사가 설명한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다. 알아보자, 자료 찾자, 따로 찾자 돼 있죠. 됐지. 학생 2와 학생 3은 해설사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학생 2와 학생 3 유익했어. 됐지? 이해하게 되어서 좋았어. 됐잖아. 내 말 됐냐? 이해됐어? 자, 이 녀석조차도 뭐하고 있어? 내용하고 별반 상관이 없잖아. 이 학생의 태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로 그냥 문제가 끝나버리지. 내 말 이해됐어? 물론 자, 여기다가 요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우도 있긴 있어.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냐면 지금처럼 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어 라고 해놓고 여기 앞에 무엇에 대해 근데 이게 본문에 없어. 그렇게 되면 반응에 대한 문제에다 플러스 내용 일치를 집어넣은 건데 100문제, 이 문제가 100문제 나오면 그 중에 한 문제 정도가 그렇게 나올 거야. 흔한 일은 아니야. 내 말 이해됐니?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한 지문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포인트를 뭔지 알겠어? 포인트가 뭔지 알겠어? 화작을 실수하지 않으려면 익숙해져 있어야 돼. 빠르게 읽어야 돼. 봐봐. 세부 내용을 무시하고 읽으면 굉장히 빠르겠지. 근데 여기다가 질문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냐면 세부 내용을 빠뜨리고 읽었는데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세부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고 가끔. 그 가끔이 5번 수능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항상 우리가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부 내용을 무시하면서 빠르게 지나갔지만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알아. 무슨 말 알겠어? 자료까지 줘가지고 여기는 그 유형과 기능이고 여기는 구조고 여기는 시냅스 연결의 동영상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느 단락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 거기 찾아가서 풀면 돼. 내 말 알겠어? 여기다가 엄청 세부 내용까지 머릿속에 넣으려고 시간을 쓰면 어디다 시간을 못 주는 거야? 독서에다 시간을 못 준다고. 됐어? 이해됐어? 특히 화작에다 이런 거 낸다고 생각해봐. 나는 문과야. 근데 이런 거 나왔어. 시냅스 연결 나왔어. 미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 수능 자체가. 절대 그렇게 겁먹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형식적인 면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읽는 연습. 다음 주까지 해올 수 있지? 주로 뭘 해온다고? 발표, 강연, 안내, 이렇게 설명에 해당하는 글들. 그거 가지고 연습해와. 먼저 뭐 한다? 선택지 밑줄 긋기. 이래서 그걸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감이 잡힐 거야. 아시겠지요? 다 알았지? 오케이.